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애국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애국방송 하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저희 방송했는데 아까 정정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26일 사태 제가 잘못 알고 10월 16일로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마지막 만나 뵌 날이 10월 10일이죠. 1일 날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10월 26일 날 우리 병원과장이 저녁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정청해서 미군군 앞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그럴 때 이제 그 비상 출동 명령이 나와서 병원과장이 갔다는 얘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애국방송 시작한 지가 벌써 10개월이 넘었습니다. 10개월하고 한 20일쯤 됐는데요. 그동안 84회 정도 했죠. 이제 오늘 마지막 대통령에 대한 박 대통령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마지막 하게 된 날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애국방송을 그냥 놔두고요. 계속해서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애국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공산화되고 있잖아요. 다 철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되고 어떻게 현재까지 왔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대 사람이 제 후세, 앞으로의 우리 자식들에 대한 좀 생각을 좀 깊이 한다면은 그런 붉은 생각은 안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그 의미에서 제가 이제 방송을 갖다 이제 계속해서 애국 채널을 운영하면서 간간히 또 좋은 말씀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26일 날 궁정동 사건이 벌어졌죠. 그 궁정동은요, 제가 있을 때도 간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가깝죠. 가깝고 또 대통령께서 무슨 정책회담을 한다든가 좀 한잔 들으면서 얘기하려고 산부들과 하려고 그러면 궁정동을 자주 가세요. 거기 안 가니까요. 딴 데서 아는 것도 없고 또 그다지 큰 경비가 필요 없어요. 보통 집이에요. 그래서 어딘가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그걸 통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죠. 청와대에서 가까우니까 모시고 정책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궁정동을 좀 빌려가지고 앉아서 식사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데가 궁정동이야. 별다른 큰 의미는 없어요. 거기에 경비는 궁정동 중앙정부 직원들이 맡고 있죠. 경비 하나의 집이니까요. 집의 모든 관리 같은 거. 그래서 가끔 가시죠. 하는데 저도 몇 번 갔었죠. 근데 궁정동에 갈 적에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안 가죠. 병원실도 가깝고 또 병원실장은 물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차장 정도 갔죠. 병원실 차장 정도 가고 병원 운전수하고 한 사람 정도 데리고 가지 심부름 시킬 사람. 그 외에는 거기 특별히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궁정도 사건의 경호관 보면 경호처장 정인영에다가 안재성이까지 갔더군요. 안재성이 그 전에 부처장이는 제도가 없었는데요. 아마 제가 나온 다음에 부처장 제도가 생기면 이제 안재성이 갈 필요가 없는데 거기까지 가고 경호처장 정도 가면은 되죠. 그리고 운전수하고 병원 하나 정도 이제 가면 되는데 그날 사람이 안재성이도 갔고 경호처장도 갔고 또 경호계장이라는 박성범이라는 경호관도 갔고 또 박영섭이라고 경호관 하나가 갔더군요. 그리고 김영태 운전수, 그건 옛날부터 운전수니까 그렇게 갔더군요. 거기 박성범이라고 나온 친구는 그 전에 이제 경호계원이에요. 경호관이었었는데 저 일과에 소속했었는데 보니까 계장으로 나왔더군요.
제가 그것도 네이버닷컴에서 보니까 계정으로 나와 있더군요. 진급들을 했겠죠. 그 당시에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총성이 울리고 그러니까 경호실에서 그 총성을 듣고 아마 경호차장이 아마 그 보안사에다 전화 걸 모양이에요. 총성을 울리니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때 벌써 이미 작전이 시작됐는데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그 기발한 그 잔재주죠. 그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중령 때부터 한다고 그랬죠. 굉장히 머리가 기발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벌써 그때부터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고가 나면 즉시 경호실에서 문의가 가면 즉시 알려가지고 병력이 출동해가지고 거기에 수습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왜 보안사 전두환이는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했을까? 제가 그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얘기죠. 또 총성이 더 울리니까 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듣고 가만히 있는 경호차장도 못난 사람이죠. 정선이 남은 보안사령관이 뭐 경호실을 장악합니까? 경호실 명령 권한자입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거기 가셨는데 거기서 총성이 나면은 빨리 병력을 동원해서 가야 원칙인데 그냥 가만히 보안사령관 그 보안사령관이 뭡니까? 보안사령관 명령대 거기에 그냥 물어봐서 아니다, 뭐라도 아니다 하니까 가만히 대기하고 있으니까 보안사에 뭐 병력이 있습니까? 병력이 있는 데는 경호실이죠. 그 많은 병력이 있고 다 지금 비상대기 해가지고 저희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거리가 한 얼마 안 돼요. 100m 이내밖에 안 돼요. 그걸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는 경호차장인가 그 사람도 좀 잘못된 생각이죠. 결국은 전두환의 그 잔머리에 넘어간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다 밥상 차려놓은 거, 김재규가 차려놓은 거, 전두환이가 난짜 갈라서 거기 앉아서 밥을 먹고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 난짜 앉아서 먹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죠. 그 하나 또 웃기는 얘기는요. 처장도 죽었죠. 뭐 안재승이도 죽었죠. 경호부처장인가. 거기서 다 총을 맞고 쓰러졌을 적에 박영섭 김영태 죽고 박영섭이도 죽고 다 이랬는데 그랬을 적에 빨리 경호실에서 출동해서 수습을 했으면은 차지철이나 대통령이나 또 그 밑에 있는 안재성이나 정영이도 다 살릴 수 있었을지는 몰라요. 빨리 수습을 했으면 그 중에서 누구가 살았겠죠. 물론 확인 사살했다고 그래요. 총이 열 서너 발이 울릴 때까지 청와대에서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고 보안사의 명령만 듣고 있었고 그 사람 피를 저녁에서부터 맞아가지고 아침 9시까지 피를 다 흘렸으니 살 수가 있습니까? 빨리 병원에 데려서 응급처치했으면 정의영이나 안재성이나 김영태나 박영섭이나 다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살 수 있겠죠. 확인 사살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확인 사살하는데 확인 사살이 빗나간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박상범이라는 계장이에요. 박상범이 그전에는 계장이 아니고 경호관이었었죠. 근데 보니까 계장으로 나왔더군요. 시간이 흐르니까 계장도 됐겠죠. 그 친구는 총을 쏘았는데 맞았어요. 그 다음에 확인 사살을 한 중정 직원이 잘못 쐈대요. 그래서 확인 사살이 빗나갔어요, 그게. 그래서 다행히 그 총 첫 번에 맞은 게 피를 흘리면서 견디면서 아침 9시까지 뜬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확인 사살을 안 했으면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더라도 빨리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그대로 보안사 전두환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두환이가 대통령 되더니 그 묘수를 써가지고 일개 계장을 경호실장 시켜요? 우리나라 그 공무원 계급이 그렇게 엉망입니까? 계장하던 사람을 경호실장을 시키다니. 그 밑에 사람 다 나가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자기가 그렇게 묘안을 써가지고 그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나서 경호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미안한 감도 들을 모양이죠. 경호계장을 경호실장을 시켜요? 어느 나라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계장이 실장이 돼요? 잠깐하고 또 뭐가 잘랐죠. 오래 두지 않죠. 누가 돼서 장세동이가 됐죠. 자기 신복이. 장세동이 전장 출신이죠. 박상범이는 장교 출신의 경호관이죠. 계장이에요. 계장이 타지철 자리에 앉혀놔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살려줬다. 그러니까 경호실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잠깐 앉혀놓은 거죠. 왜 이상이 없다, 염려하지 말라고 왜 전두환이가 얘기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다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요.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지만 그런 묘안을 쓴 거죠. 장례식이 됐죠. 대통령 장례식 때도 제가 갔었죠. 병원에 갔었죠. 안재성이 타지철이 다 드러누워 있더군요. 정인영이 가족은 제가 알죠. 부인도 알고. 정인영이가 잘 알죠. 가족.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될 것 같다 정인영이 앉았기 때문에 정인영이 부인도 잘 알죠. 그러니까 저 불뚝을 막 통곡하고 우시더군요. 참 너무 안 되고. 안재성은 제가 데려왔던 계장이죠. 애가 없어요. 마누라 혼자 앉아가지고 안재성을 지키고 있더군요. 참 너무나 슬픈 일이 돼서. 그래서 경호실에서 그런 말이 돌아왔대요. 이주원 과장은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미국에 갔다가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와가지고 장례식이 오고, 정인영이 죽고 안재성이 죽으니까 또 장례식이 오고, 그렇게 급한 상황에 자기가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이 미국에 가 있다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나타나? 참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기를 면면할 수 있을까 하고 경호실에서 그런 말이 돌아왔다고 그러더군요. 들을만 하죠. 걔네들 뭐 제가 간 것이 어떻게 갔니? 뭐 내가 좋아서 미국에 가서 뭐 가가 돌아가신다며 온 것처럼 됐지만 또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대통령을 뵙고 서로 사진을 찍고 인사를 했다.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더군요. 방송을 하면서도 참 슬픈 일입니다. 마지막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혁명을 해서 혁명을 성공시키시고 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현재 세계 대열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그분이 가장 믿었던 우파 오른팔의 박정주의 실수로 사모님이 돌아가시게 하고 좌편에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차지철이 경호실장 시켰더니 부하에 의해서 총을 맞고 돌아가시게 됐으니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의 총에 맞아 죽고 가장 믿었던 사람의 실수로서 사모님을 돌아가시게 하고 참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지 모를 정도로 참 의심스럽고 참 당황스럽고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국방송은 이제 오늘 여기서 마지막을 하고요. 그번에도 제가 대통령 되고 나서 만났죠. 미국에서 만났는데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고 또 제가 모르는 일을 방송으로 떠들 수는 없는 거죠. 박 대통령께서는 제가 62년 1년부터 모시고 74년까지 있었으니까 모든 걸 갖다 아니까 제가 여러분께 방송해 드리는 건데 앞으로의 외국 방송은 철없는 저희 정치인들 입으로 사는 그 사람들 좀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고 어떻게 해서 힘오늘까지 왔나 생각하시면 좀 더 심중히 생각해서 행동을 해요. 이제는 야와 역이 전부가 흑과 백이에요. 빨갱이냐 노랑이냐. 당일에는 어떻게 야당과 여당이 한쪽은 완전히 빨갱이고 한쪽은 완전히 저희 노란색이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국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겁니까? 제가 이제 시사에 대해서 이제 가끔 생각나는 거, 또 미국의 정보 여러 가지 또 여러분께 가끔 이 방송을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방송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별로 신통지 않은 방송이었지만 여러분께서 그래도 성원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방송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